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이 끝나고 이제 12월 1일 오후 4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 본인이 휴대전화를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부산에 있다고 하니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직접 만나러 갈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오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면 저녁이다. 회의 시간이나 회의 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냉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당대표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선거에 이기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부디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이 기사 관련 기사 제목을 대선 앞 친윤 비윤 갈라진 국민의힘 위기의 윤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이거 만든 건 아닙니까? 친윤 비윤이 벌써 생겼습니까? 대부분이 윤석열 편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비윤이 있습니까? 이거 다 기자들이 편의상 만들어서 서로 싸움 붙이는 겁니다. 이거 이준석 이틀째 당무 거부가 아니죠. 잠적이죠. 그리고 탈영이죠. 적전 도망이라고 봐야죠. 적전 잠적이라고 그럽니까? 당내 일각 윤 측근만 생기고 협의 아닌 통보식 소통구조, 초재선들 잇따라 회의 성명 등등 다소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윤리적 문제점, 조직 윤리를 파괴한 이준석의 이런 행패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하는 언론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물타기 합니다. 이준석도 문제가 있지만 윤석열은 더 문제가 있다는 이런 식입니다. 양비론입니다. 술자리에서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술자리에서 충동적으로 페이스북을 썼다고 해가지고 음주 페북이란 말도 나오는데, 아니 이런 중차대한 당무 거부 같은 행동을 그런 식으로 충동적으로 장난스럽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씨는 이준석의 직속 상관입니다. 이런 문제는 직속 상관과 의논을 해야죠. 직속 상관에게 부산 간다는 보고서를 해가지고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부산으로 가버리고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기자들에게 언론 플레이하는 이런 자를 당대표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도 참 웃기지만은 이게 무슨 이준석과 윤석열을 동급으로 서로 비교를 하면서 대치시키고 싸움 붙이고 하는 게 이게 한국 정치부 기자들의 희극적 모습입니다. 한국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의 50% 이상은 한국 정치부 기자들의 이런 아주 저질보도입니다. 한국 정치개혁은 정치기자개혁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기자는 사실을 따라가야 되는데 한국 정치기자들은 정치인의 입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하는 말, 하이에나라든지 뭐 파리떼라든지 이런 이야기까지 그냥 생생하게 소개함으로써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마음을 짜증나게 만드는 게 이 정치기자입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은 이런 기사 볼 때마다 그 필자 이름이 있으니까 전화도 하고 글도 보내서 따끔하게 충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상황과 중2병에 걸린 당대표라는 이 제목이 그나마 균형 맞는 좋은 글입니다. 오늘 단연 화제가 된 칼럼은 이 글이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전권 놓고 김종인, 이준석 목리는 국민의힘 정상화 과정의 진통, 야권 연대 회복의 숙제남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은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립니다. 가장 공평하게
법적 논리를 갖춰서 쓰는 칼럼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후 그의 정치력을 처음으로 평가받았다. 다행히 윤 후보는 김종인 씨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김 씨를 상황으로 두었다는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에서는 김 씨가 선대위의 원톱 같은 자리를 차지하지도 못했지만 그런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도 강력한 파벌을 거느린 박근혜 때문에 정권을 휘두를 수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정치권 밖에서 온 신참자가 대선 후보가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가 선대위의 원톱을 맡을 경우 상황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누가 일부러 퍼뜨릴 필요도 없이 누구나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둔다는 발상이 나왔을 것이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최적임자가 김병준 씨인가 하는 의문은 남아있다. 다만 그 자리에 누가 오든 김종인 씨와는 생각을 달리하고 그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은 분명하다. 김병준 씨 외에 누가 더 적임자인가 물으면 딱히 답하기도 쉽지 않다. 김종인 씨는 권력욕이 없는 노인이라서 상황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치다는 사람에겐 한 가지 사실만 상기시키고 싶다. 그는 박근혜 탄핵 후인 2017년 뜬금없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다들 이상하게 여기자 12일 만에 접은 적이 있다. 노욕이 있다는 겁니다. 김 씨를 상황처럼 모시는 건 과거 쇄신파에서도 보지 못한 김종인 키즈의 특징이다. 김종인 키즈 중 현재 가장 큰 마이크를 갖고 있는 건 이준석 대표다. 상황 프레임은 다른 누가 일부러 퍼뜨린 게 아니라 김종인 키즈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당 밖에서는 진중권류가 국민의힘은 김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당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런 식의 훈수를 둔 적이 없다. 보수 정당과 그 지지자들을 미수가 취급하면서 은근히 독재적 리더십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영삼 이후 정권을 잡은 보수 정당은 한 번은 친이계가, 여기서 이는 이명박입니다. 한 번은 친박계가, 여기 박은 박근혜, 독주하면서 망가졌다. 국민의힘도 이제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세력이 이끌어가는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윤 후보는 당내 세력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당의 체질을 협의체적으로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윤 후보 주변에 벌써 권력의 냄새를 맡고 몰려온 파리떼가 없지 않다. 탈당했다 돌아온 친이계가 중심이다. 이들은 윤 후보라는 태풍을 국민의힘이란 가두리에 가둔 후 소멸시켜버리려 했던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연합군에 맞서 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도왔으니 전리품을 취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친이계에 대한 반감도 친박계에 대한 반감 못지않게 크다.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는 검찰총장 시절 윤 후보의 생활 태도는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사도와 왕도는 다르다. 친이계와는 더 확실히 거리를 둬야 한다. 윤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놓았다. 계속 비워놓는 것이 김 씨에 대한 합당한 예우이자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된다. 그 흔적은 동시에 김 씨가 끝까지 오지 않으면 목리의 자국으로 남을 것이다. 김 씨에게 총괄선대위원장, 이 대표에게는 김병준 씨와 동급의 상임선대위원장 자리와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 자리를 줬는데도 이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 대표는 모든 권력을 김종인에게로를 외치며 그만두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중2병에 걸린 청소년 같다.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당의 주인이 되고 나서도 만년 손님처럼 행세하는 것, 김종인 씨와 참 비슷하다. 김종인 씨와 이 대표가 부린 최악의 목리는 올 4월 재보궐선거를 압도적 승리로 이끈 야권 연대를 산산조각낸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할 뜻을 밝혔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고작 5% 안팎이기는 하지만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박빙의 대결을 펼친다면 안 후보의 출마가 정권 교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그들의 스텝은 아마도 그때부터 꼬이지 않았을까?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꼬인 스텝을 밟다가 저절로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마지막 말이 심각합니다. 이준석, 김종인을 방치하면은
안철수와의 야권 연대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한 5%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계산은 김종인에게는 원톱 없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하면 말하라는 식이고, 이준석에게도 내가 전화해가지고 설득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오려면 오고 싫으면 말하라는 그런 일종의 자유방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유방임을 하면은 타격은 덜 입을지 모릅니다. 그 대신에 무슨 문제가 따르냐 하면 아까운 시간을 놓친다는 겁니다. 시간을 질질 끌게 되고 딱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됐을 때 이 후유증은 이게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어떤 균열, 내부에서 부패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 균열, 내부 분열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로 망한다고 했을 때 그 분열은 내부 분열을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시간을 느긋하게 갖고 김종인, 이준석에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악역을 마다하고 두 사람 문제를 딱 정리하는 데는 속전속결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또한 후유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득표와 유리한지를 잘 계량해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거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드입니다. 질질 끌면은 선거에 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